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전 직장에서 만나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높은 월세와 물가로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연봉이 높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 아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방에서 약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아빠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 제가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롭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힘드니 같이 와서 살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그만두고 엄마 약국과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게를 같이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원을 두고 운영 중인데 저희가 일을 배워서 나중에는 같이 이끌어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파트와 같은 단지로 전세를 구하였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서 엄마가 전세 자금도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엄마 약국 및 가게들은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일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의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6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도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며 항상 즐겁게 일하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언제 회사가 없어질지, 경제 위기가 오면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등 불안한 요소도 많습니다. 특히나 그 작은 회사의 텃세는 얼마나 심한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 열심히 일하고 고용도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월급도 늘었기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물어가며 엄마한테 배웠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던 것들은 저희 회사 경험으로 엑셀과 전산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엄마 밑에서 일한 지 1년 6개월쯤 돼서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이사 오면서 엄마한테 도움받았던 전세 자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돌려받으려고 보태준 거 아니니까 이 돈을 기반으로 생활을 좀 더 안정을 찾고 아기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아기 생각이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중에 손주 생기면 이 돈으로 선물도 사주고 용돈 주라고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돌려주시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도 목돈의 재산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더 모으고 아기가 생기면 우리 집을 사자고는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인공수정도 시험관도 다 해보았습니다. 결국 살면서 아기가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낳고 안 생긴다면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남편과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알뜰히 쓰고 저축한 덕분에 저의 나름대로는 제법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집을 살까 하였지만 전세도 나쁘지 않으니 저희 명의 편의점을 차리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아기 문제와 편의점 차리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을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왜 포기하냐? 편의점을 뭐 하려 차리느냐? 집은 왜 안 사냐? 등등. 그 외에 엄마 마음속에서 마음에 안 들으셨던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년 넘게 인공수정, 시험관까지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앞으로는 임신에 대한 부담 갖지 않고 지내면서 아기가 생기면 낳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게다가 엄마 밑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일하면서 우리 편의점도 하나 가지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 거냐? 집을 사든 전세로 살든 우리 부부가 상의하고 고민해서 결정한 것인데 도대체 왜 문제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너의 마음대로 할 거면 앞으로 얘기해 주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애도 아니고 이제 둘 다 40대인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하는데 오셔서 왜 보고 안 하냐고 뭐라 하시고 어쩌다 문제점을 발견하시면 남의 노후를 망치려고 작정했냐고 뭐라고 하시고 도대체 노인네 노후 자금으로 전세 보증금 도움을 받았으면 눈치껏 알아서 돌려줘야지 왜 안 주냐고 하시고 예전과 다르게 하나부터 10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들도 지적과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일터에서 고용주와 직원으로 대하시고 밖이나 집에서는 가족으로 대해주셨는데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부하 직원처럼 하대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호칭부터 김서방에서 김 실장으로 집에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말고도 남편이 몇 년 전 처음 산 중고차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남들이 와서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차도 많이 부서지고 남편도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많이 부서지기도 하고 킬로수도 25만 킬로가 넘어가니 새 차로 그랬더니 장모 가게에서 일하는 것들이 겉멋만 들어서 새 차로 바꾼다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도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분명 저희 엄마 도움이 컸고 너무 감사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외동딸이고 손주에 대한 기대가 크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속상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위가 지나쳐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제 엄마인 저도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남편은 오죽하겠습니까? 몇 번이고 엄마와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였지만 엄마는 변한 거 없다고 부인하셨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안 줘도 된다며 엄마가 다시 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런 기억은 없고 언제 갚을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돌려드렸더니 그동안의 이자는 안 주냐고 물으셨습니다. 은행 대출이자 맞춰서 드렸더니 고작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건 은행 이자 기준이고 엄마가 생각한 이자 기준이 아니라며 추가금을 요구하셔서 그만큼 더 드렸습니다. 저희 편의점 오픈할 때는 와서 보시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심지어 엄마 가게에서 저희 부부는 주로 일하고 한가한 시간에 알바가 오면 저희 가게에 가서 저희 알바를 보내고 저희 부부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가게 알바들이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하면서 트집을 잡고 괴롭히니 알바들이 다 그만두었고 저희가 저희 가게를 못 가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바도 집에 못 가고 추가 근무를 하거나 편의점인데 낮에 문을 닫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편의점 할 준비도 안 된 것들이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이 참다 더 이상 엄마 가게에서 일을 못하겠다며 다른 직원 구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직원이 오거나 안 구해지더라도 2달만 더 일하고 그만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마 남편에게 참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도 저희 엄마를 고용주 외에 장모님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저희 엄마는 힘든 것들 먹고 살게 해주었더니 배신을 했다며 사위로 생각 안 한다고 하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사귄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네 집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임에도 늦게까지 알바를 하였으며 학교 졸업과 동시에 알바하던 곳에서 정직원으로 일찍 취업하였습니다. 저는 기대와 달리 수능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왔고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일찍 다녀와서 다시 수능을 볼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 후 재수하는 동안에 여자친구는 일하던 곳의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본인이 이루어가는 모습에 만족해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꿈이 있는 여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수도 실패하였고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결혼하고 같이 유학을 가자고 얘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챙겨야 할 가족이 있고 일하는 곳에서 더 성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외아들인 저에게는 친형과 다름없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고민을 얘기했던 사촌형이 있습니다. 사촌형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하게 되었고 사촌형은 여자친구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며 저보고 이해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준다며 여자친구와 놀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셋이서 몇 번의 만남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의 짧은 유학 준비 기간이 끝나고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나름 6년 넘게 사귄 장수 커플이다 보니 조금은 소홀해진 면도 있었는데 처음 막 사귄 것처럼 애틋하기도 하고 몇 시간을 통화해도 아쉬워하며 끊었던 전화 등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고작 전화하는 게 전부인데도 다투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몇 시간씩 하던 통화는 때론 귀찮고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받았는데 사촌형은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너 요즘 여자친구랑 연락이 잘 안 된다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도 지치고 연락 주고 받는 것도 힘들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사촌형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사촌형에게 메신저가 왔습니다. 퉁명스럽게 끊었던 전화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읽었습니다. 사촌형이 외근 가는 길에 여자친구 일하는 매장 근처라서 커피 한 잔 사주러 갔는데 여자친구 얼굴이 어두워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저랑 연락도 잘 안 되고 요즘 들어 자주 싸워서 속상하다고 그랬다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여자친구도 너무 속상해하길래 저녁 사주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왔다고 형이 주제넘게 너네 문제에 관여한 거라면 미안하다고 장문의 메신저가 와 있었습니다. 사촌형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사촌형에게 화난 것이 아니기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해서라도 퉁명스럽게 끊었던 전화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사촌형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형 요즘 적응하느라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여자친구의 투정 받아주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고. 형이 신경 써주는 거 너무 잘하는데 아까 그렇게 전화 끊어서 미안하다고. 오고 가는 길에 시간 되면 여자친구한테 들려서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 대화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여자친구 옆에 있어주지 못하니까 사촌형이 밥이나 커피 한 잔 사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여자친구와 다시 큰 다툼 없이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도 풀었다면서 자기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화 중에 사촌형이 와서 밥 사주셨다. 커피 주고 갔다. 선물 주고 갔다 등 얘기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얘기보다 형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이고 안 본 지 1년이 넘어가다 보니 그저 저희 에피소드가 없어서 형 얘기가 많아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친형과 다름없는 사촌형이었기에 제 여자친구를 잘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여자친구와 전화하는 횟수와 시간은 줄기 시작했고 자주 오던 메신저도 안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회식이거나 약속이 있다며 나중에 전화하자고 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촌형에게 연락하면 여자친구는 잘 지내고 있다고, 요즘 회사가 바빠서 못 가봤다고 다음에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유학 온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한국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곧 명절이기도 해서 2주간 깜짝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여자친구에게 한국이라고 전화를 걸었더니 화들짝 놀래며 지금 근무 시간이니 나중에 전화 준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교육 연수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다고, 갑자기 와서 스케줄을 조정하지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볼 수 있고 시간이야 내려면 낼 수 있는 건데, 게다가 1년 6개월 만에 한국 와서 드디어 볼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본다고 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여자친구가 일하는 매장으로 갔지만 교육 갔다며 볼 수가 없었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타는 순간까지 전화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수많은 생각과 여자친구를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도 인정도 되지 않았고 화만 더 났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자친구에게 장문의 글과 함께 헤어지자고 보냈습니다. 보내면서도 양심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어, 잘 살아 라고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리를 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법 잊혀져 갈 무렵 엄마한테 사촌형이 내일 결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촌형이 미리 얘기해주면 제가 시험 기간인데도 무리하게 올 것 같다며 며칠 전에 알려주자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사촌형의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는데 청첩장을 보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 못 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부 이름에 전 여자친구 이름이 있었고 사진첩에는 형과 행복하게 찍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형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형은 입었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라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었습니다. 형에게 메신저도 왔지만 읽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여자친구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일로 누구도 못 믿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